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연금개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점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질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권을 향해 연일 연금개혁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방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다 양보했으니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제안을 받으라고 촉구한 겁니다. 먼저 김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습니다.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소득 대비 얼마를 연금으로 받는지를 뜻하는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4%를, 민주당은 45%를 제시했는데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 대체율과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통합 논의 등 구조 개혁안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는 소득 대체율에서 여당 입장을 수용했으니 윤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당 제안을 받아야 한다며 조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압박했습니다. 회피한다면 애시당초 연금개혁 의지가 없었다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소득 대체율 등은 이번에 조정하고 구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 연금개혁 반드시 확정 짓고 아쉬운 부분은 2차 연금개혁 통해서 21대 때 진행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연금개혁 합의 시도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위한 정략적 목적이란 여당 주장에 대해선 물타기라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제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했는데 당내에서는 나경원 당선인이 이제는 첫 단추를 낄 때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민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습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기초연금 통합과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지급액 조정을 논의한다면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전제 조건인 구조개혁은 포함하지 않은 채 마치 여당안을 수용한 것처럼 제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잘라버리고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상당히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유감스러운 모습이다.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합의하자는 건 정치 공세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래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며 오래 끌자는 것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반면 유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당선인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저의가 의심스럽고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제는 첫 단추를 낄 때라고 했습니다. 여야 모두 더 내는 방향으로 합의한 만큼 나머지 구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당 지도부는 21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합의가 무산될 경우 정부 여당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어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사흘 앞두고 야권 7개 정당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총선이 끝난 뒤 야권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가진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압박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 앞 4개 차선과 인도가 깃발과 손팻말을 든 시민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대통령의 특검 거부! 국민이 거부한다! 야권 7개 당과 시민단체 84곳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의 재의결을 앞두고 총선 후 처음으로 장외 공세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당선인뿐만 아니라 보좌진과 당직자까지 오늘 집회 총동원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넣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공수처의 수사 속도가 늦어져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사 언제 끝납니까? 3개월이면 수사가 다 끝나는 신속한 특검! 야칠당은 특히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탄핵 압박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독재자의 길로 가고 있는 대통령을 멈춰 세우라! 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다시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 의원 중 1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됩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여당 의원 중 4번째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는데 당 지도부는 주말 표단 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야권이 해병대원 특검 압박을 높이는 와중에 공수처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로부터 해병대원 사건 기록을 다시 가져와서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캐물었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추가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군 검찰은 해병대 측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보고서를 같은 날 되찾아왔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조사해 18일 만에 재작성된 기록을 경찰에 넘겼는데 공수처는 오늘 이 과정에 관여한 조사본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첫 보고서에 주요 혐의자로 지목된 임성근 사단장이 빠지는 등 혐의자 수가 8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과정을 집중해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일 조사 책임자인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이후 3주 만입니다. 제거부터 과정에서 중간에 공수처는 조사보고서 회수 전후 이른바 VIP 경로설 관련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공수처는 조만간 김 사령관을 상대로 3번째 소환 조사를 벌일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도 지나면서 전공의들은 이제 결단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회정책부 송민선 기자와 이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 얼마나 됩니까? 네, 이탈 전공의는 9,300명 정도인데 대부분 수련 공백을 3개월 넘긴 상황입니다. 큰 틀에서 복귀자는 최대한 정상 참작을 하고 미복귀자는 복귀자와 분명하게 구별해 원칙 대응을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3, 4년차 전공의들은 복귀를 해도 현재 규정상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졌지만 정부는 휴가나 병가, 외출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서 이탈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복귀만 하면 이 불이익도 최소화한다는 고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복귀만 하면 이 전문의 취득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줄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복귀하면 면허정지 처분도 면제가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이탈 전공의 모두 이 의료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하지만 복귀자 선처 방침에 따라서 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나옵니다. 바로 면허정지 집행유예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이 면허정지 처분 통보는 6월 1일에 하되 실제 개시 시점을 12월 1일로 정하면 6개월이란 유예기간이 생깁니다. 여기서 행정처분은 이 전공의 행동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 이 정부 관계자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예 기간 동안 전공의들의 근무 행태 등을 참작해서 면허 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복귀를 이끌기 위해서 여러 유인책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병원에 돌아가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료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미복귀 전공의도 집단 행동을 부추긴 주동자와 단순 가담자 이렇게 둘로 나눠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집단 행동 교사는 이 면허 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넘어서 사법 처리 대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는 이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도 그 기한이 지나고 나면 면허가 있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는 의사로 일할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면허 정지 이력이 남으면 향후 병원 취업 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 등 외국 의사 면허를 따려고 해도 아무래도 중대한 감점 요인이 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던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이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병원들의 예비비와 건보 재정 등으로 약 5천억 원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전공의 손해배상이 정부 내에서 거론되지 않은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전례와 법률 검토 등 이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많은 상처를 남긴 갈등이었지만 전공이든 병원이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봉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철회했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해서 해외 직구를 금지할 수 없게 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에 6만 명 넘게 동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국내 소상공인들이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류와 철물 잡화 같은 여러 소매 상점이 몰려있는 서울의 한 시장. 해외 직구로도 구매 가능한 물품을 파는 상인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없다시피 담배를 치우고 만드는.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팔지만 관세와 부가세, KC 인증에 드는 비용까지 많게는 수백만 원을 부담해야 해 규제를 안 받는 직구에는 경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KC 인증 받는 비용도 들어가고 유지 비용도 또 들어가거든요. 직구에서는 아무런 비용도 없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가격 면에서도 저희가 경쟁이 될 수 없고. 검증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걱정입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고객은 그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정부는 정책 철회 이후 직구 면세 한도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대 여론은 여전합니다.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좀 더 다양해지고 그만큼 또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니까. 소비자의 이권을 침해한다며 국회에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아예 막는 법안을 제정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6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전면 확대됐습니다. 영세한 사업자들은 아무래도 준비가 미흡할 수 있으니 정부가 무료 컨설팅 같은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막상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 대상이 축소되는 등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재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둔 지난해 말, 정부는 영세업체들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조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TV조선 취재 결과 지원을 늘리기는커녕 중대재해 관련 무료 컨설팅 대상 기업을 50인 미만에서 30인 미만으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들은 컨설팅을 받으려면 회당 3만 원씩 5회, 총 15만 원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정부에서 돈이 없는지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하죠. 컨설팅을 주관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획재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요구한 건 아니고 기재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중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시를 내린 기재부는 업체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를 줄인다는 것은 이 중대재해법을 좀 교육시키고 확산시킨다는 어떤 취지와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영세업자들은 정부의 유료 컨설팅에 또 한 번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되면서 경찰은 사건 2주 만에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주말인 오늘 구속 뒤 첫 소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술을 얼만큼 마셨는지, 운전자 바꿔치기에 직접 가담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성명서 내용도 논란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경찰에게 주어진 가수 김호중 구속 수사 시한은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앞으로 열흘간 음주 사실은 물론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정황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영장 발부 하루 만인 오늘 구속된 김호중과 소속사 대표, 본부장을 차례로 불러 추가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음주량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고 이후 조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과정에 김호중 본인 가담 여부가 규명될 경우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인도피 방조 혐의 대신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시 자체가 김호중이 했다라고 하면 교사가 될 거고, 구속영장 발부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엔 김호중 팬 명의의 입장문이 올라왔습니다.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치권 이슈 은폐를 위한 용도가 아니기를 바란다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팬층 내부에선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한 대중스타의 추락을 지켜보는 마음이 씁쓸합니다. 트바로티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가수 김호중이었습니다. 음주 사고 직후부터 거짓 대응으로 일관하다 결국 수갑을 차고 구속 수사를 받게 됐죠. 오늘의 포커스는 이광희 기자가 가수와 소속사의 잘못된 대응이 부른 파국에 맞춰봤습니다. 방황을 접고 성악가를 꿈꾸던 고교 시절 가수 김호중 씨를 소재로 한 영화 파파로티입니다. 영화처럼 음악으로 인생 역전을 이뤘던 김호중 씨가 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로 전락한 건 본인과 소속사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그릇된 거짓 대응이 시작된 건 지난 9일 서울 압구정동에서 음주 사고를 낸 직후부터였습니다.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았다던 첫 주장은 이내 입만 대따로 변했고 다시 10잔 이내로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졌습니다.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니저가 옷을 바꿔 입고 거짓 자수한 뒤에도 소속사 측은 매니저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대응했다가 경찰 추궁에 소속사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왜 떠나셨나요? 김호중 씨는 또 다른 막내급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부탁한 정황도 불거진 상태입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김호중 씨가 음주 사고 전후로 탔던 차량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진 것을 두고도 원래 없었다라거나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가 제거했다고 대응하다 삼켰다며 진술을 바꿨습니다. 메모리 카드 관련된 거 확인하셨어요?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압수된 휴대전화 잠금 해제도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고 했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시인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모처럼 비 소식 없는 주말입니다. 날도 좋아 가족, 친구와 나들이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붉은 꽃 양귀비부터 알록달록 장미까지 다양한 벚꽃이 만개한 축제 현장마다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주말 풍경 담아왔습니다. 마을 들녘이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축구장 6개 면적이 양귀비꽃 100만 송이로 가득 찼습니다. 봄바람에 살랑대는 붉은 꽃잎 옆으로 분홍빛 안개초도 넘실거립니다. 꽃들이 많이 예뻐가지고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보내고 가서 좋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 마지막 주말을 즐기러 나온 나들이객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미세먼지도 없고 하늘도 파랗고 너무 봄을 만끽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날씨 같아요. 드넓은 공원에 형형색색 장미꽃들로 가득합니다. 손바닥만한 노란색 장미 엘레나부터 연한 핑크색 장미인 셸리 홍즈까지 260여 종의 장미꽃 사이로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335 모여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장미가 역시 올해 여왕같이 여자들 마음이 설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천항 인근 광장에서 외국인 관광객 만여 명이 닭강정과 맥주를 즐깁니다. 인천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연 행사로 참가자에겐 닭 6천 마리와 맥주 만 캔이 제공됐습니다. Chicken is so good, beer is so good. I love Incheon.
내일 춘천에선 세계 3대 마임 축제인 춘천 마임 축제 개막 행사가 열리는 등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봄 축제가 펼쳐집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요즘 때이른 더위에 해수욕장이나 갯벌 체험 떠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갯벌에 머물다 물때를 놓쳐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대원 3명이 갯벌에 빠진 남성을 무트로 끌고 나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전남 한평군 돌머리 해수욕장에서 갯벌 체험에 나섰던 30대 부부 두 가족이 고립돼 구조에 나선 겁니다. 소방당국은 구급차 등 장비 8대와 인력 23명을 동원해 30분 만에 모두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가족 중엔 임신부와 생후 1년이 지난 아기도 있었습니다. 아니 빠져서 나머지 못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출동했는데 두 가족이 놀러 간 거거든요. 갯벌 안전사고는 밀물에 고립되거나 발이 빠져 옴짝달싹할 수 없게 돼 발생하는데 지난해 6월 인천 영흥도 갯벌에선 해루질을 하던 60대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최근 3년 새 사망자만 27명에 달합니다. 밀물이 들어올 때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뻘의 그 농도 차이에 따라서 그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늦을 수가 있어요. 해양경찰청은 밀물 속도가 시속 7에서 15km로 성인 걸음보다 2~3배 빠른 만큼 갯벌 체험 시 정확한 밀물 시간대를 파악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인근 국도에서 순찰차의 불이나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서울 시흥동 버스 정류장에선 버스와 택시가 추돌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널 앞 갓길에 멈춰선 순찰 차량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은 가까스로 몸을 피했습니다. 오늘 낮 1시쯤 경기도 광주시 인근 국도 3호선을 주행하던 순찰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찰차가 운행 과정에서 그냥 혼자 불이 붙었나 봐요. 저희도 일단 조사는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현장 주변 도로에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택시 뒷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시흥동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뒤에 정차한 택시를 뒤따르던 버스가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1명과 버스 승객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블랙박스나 추돌을 한 그 버스 운전기사 통해 가지고 사고 원인 관계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최초 추돌 사고를 낸 버스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강원도 속초시 동명항 방파제로부터 1.5km 떨어진 지점에서 레저보트가 침몰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장 1명과 바다 탐험에 나선 다이버 10명은 무사히 구조돼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반년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주까지 줄곧 약세였던 이른바 노도강 지역도 하락세를 끊어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신호로 봐야 할지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31제곱미터 매매가가 최근 5억 원대로 올라 올해 초보다 10% 이상 뛰었습니다. 뜸했던 주변 아파트 거래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저점은 잡혔다고 봅니다. 소형당 수준 17번, 16평들은 가격이 좀 올라요. 나홀로 약세를 보이던 노원, 도봉, 강북 지역의 하락세가 멈춰서면서 서울 25개 다치구 모두 상승 또는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국 아파트 값도 지난주보다 0.01% 오르며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이후 26주 만입니다. 전셋값 상승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서울 전셋값이 1년 내내 오르는 동안 18주 연속 하락하던 지방 전셋값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치솟는 전셋값이 매매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가에 선행하는 지수를 전세가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 상승에 부담을 느끼신 분들 중에서 매수 전환이 좀 이뤄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고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보기엔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물가가 급등하면서 유통사와 제조사가 협력해 만든 PB 제품들이 인기입니다. 시중 일반 상품과 성분도 제조 공장도 같지만 잘 보이기 위한 비용을 빼면서 거품을 덜어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제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나는 기계 사이에서 갈린 콩이 쏟아집니다. 콩물을 끓이고 응고시키는 작업을 거쳐 네모난 두부가 줄지어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두부는 이 대형마트 PB 제품으로 판매되는데 같은 국산콩 100%의 중량까지 동일한 시중 제품보다 약 36% 저렴합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입소문을 타고 올해 1월에서 4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1% 늘었습니다. 찌개용, 부침용, 겸용 두 가지 스펙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고 상품을 단일화 운영함으로 인해서 공장 가동률을 개선하여 저렴하게 손볼 수 있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파는 커스터드 케이크 PB 상품도 시중 제품과 같은 공장에서 만들지만 가격은 16% 싸다는 소문에 인기 제품 반열에 올랐습니다. 판촉 등 마케팅에 돈을 쓰지 않고 포장 비용도 절감한 덕입니다. 가격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죠. 많이 나요. 맛은 어때요? 맛은 별 차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SNS에서는 시중 인기 제품과 제조사와 원재료가 동일한 PB 상품을 찾아 소개하는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제가 자주 와서 사는 제품인데 알고 보니까 이제 다른 데서 파는 거랑 같은 그릭 요거트인데 이제 여기에서 사게 되면은 이제 브랜드가 빠지다 보니까 훨씬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고. 맞은 거품을 걷어낸 PB 상품 시장은 지난해 10% 넘게 급성장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게 가자지구 라파의 공격을 중단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도 점점 강해져 이스라엘은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모습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가 재판관 15명 가운데 13명의 찬성으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In conformity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e Genocide Convention, Israel must immediately halt its military offensive and any other action in the Rafah governorate which may inflict on the Palestinian group in Gaza conditions of life.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이 독일 나치 정권의 유대인 학살처럼 특정 집단을 말살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만입니다.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쟁에 희생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만 3만 6천 명에 육박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도 격화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선 노르웨이와 스페인, 아일랜드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har besluttet at Norge vil anerkjenne staten Palestina. Norges anerkjennelse vil tre i kraft 28. mai. 이달 초 튀르키예는 이스라엘과 교역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볼리비아, 벨리즈, 콜롬비아 등 중남미 3개국도 외교 관계를 잇따라 끊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 반려견은 객실이 아닌 짐칸에 실어야 하죠. 반려견과 주인이 함께 탈 수 있는 전용 비행기가 생겼습니다. 샴페인까지 마시면서 호사를 누리는데 항공료가 800만 원이나 하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랍니다. 서영희 기자입니다. 승무원이 접시를 들고 나와 승객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So here's our special for today. 음식을 받는 건 사람이 아니라 반려견입니다. 좌석에도 편히 누워 승무원의 마사지도 받고 강아지 전용 샴페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 반려견 전용 항공사가 첫 비행을 마쳤습니다. 반려견 전문 업체 바크사가 만든 바크 에어인데 최대 15마리의 강아지와 사람이 탈 수 있습니다.
You see the pillows and blankets all over. They're covered in pheromones that make the dog more comfortable. Take a drink menu for them and even a spa treatment that happens in air.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으로 가는 티켓 한 장 가격은 $6,000. 우리 돈 800만 원이지만 벌써 매진됐습니다. 반려동물은 주인과 함께 비행기를 타려면 케이지에 들어가거나 화물칸에 옮겨져야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회사는 강조합니다. To travel with their people in comfort, not in a duffel bag, not in a cargo hold, but treated as a member of the family. 항공사는 상용화를 목표로 가격을 낮추고 있다며 조만간 더 많은 노선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2호기 발사가 임박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위성 발사체를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으로 옮기고 관람대 등을 설치한 사실을 한미 정보당국이 포착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에도 발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동빈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을 발사하기 위해 만든 평안북도 동창리 위성 발사장입니다. 북한이 최근 이곳에 위성 발사체를 옮기는 모습이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됐습니다. 관람대가 마련되고 비행 경로를 추적하는 계측 장비가 설치된 정황도 식별됐습니다. 정찰 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수직으로 세우기 직전 작업까지 완료된 겁니다. 정보당국은 수일 내에 발사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만리경 1호를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는데 당시 발사 직전에도 비슷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만리경 1호가 촬영한 괌 앤더슨 공군기지 위성 사진을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목포, 군산, 평택, 오산, 서울 등 중요 표적 지역들과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을 촬영한 사진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정찰 위성의 핵심 기술은 가로 세로 30cm 이하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에 달려 있는데 북한 위성은 일반 상업위성 해상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ICBM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위성 개발임을 강조하기 위해 발사에 앞서 국제해사기구의 일정을 통보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여당도 문자 폭탄입니다. 정치권 문자 폭탄은 주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보냈는데 여당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문자 폭탄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현실화할 경우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시사했었는데 박 의원이 이에 대해서 빨리 나가셔도 좋다. 아무도 안 따라 나갈 거다. 이런 공개 글을 올렸었거든요. 그러자 50여 통이나 되는 익명의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박 의원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친윤인 줄 알았는데 친한이었냐, 배신자다, 커밍아웃 해라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뤘다고 합니다. 홍 시장이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친윤 의원이 한 전 위원장을 감싸냐면서 보낸 것 같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에게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홍 시장을 겨냥했다가 불똥이 튄 모양새인데 한 전 위원장 지지자들도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온라인상에는요. 홍 시장에게 추하다 못해 역겹다, 곱게 늘자 이런 메시지들을 보냈다는 인증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총선 100서TF 단장인 조정은 의원 역시 문자 테러를 받았는데 조 의원이 한 전 위원장의 책임론을 묻는 여론조사를 돌린 것으로 지목이 됐기 때문입니다. 평생 먹을 욕 다 먹은 것 같고요. 한 전 위원장 팬덤이 더 커지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네, 이 한 전 위원장 지지 커뮤니티죠. 위드 훈이 등을 살펴보니까 도를 넘는 음해나 공격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이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반응입니다. 다만 공격보다는 방어나 팩트체크 위주다 이런 설명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한 전 위원장 비판 기사들의 비추천이나 집단 악
악플을 올리거나 관련 기사를 15초 이상 클릭해서 기사 검색량과 상위 랭킹을 끌어올리자 이런 총공격 지령까지 내리는 등 다소 과하거나 맹목적인 행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듣고 보니까 민주당 강성 지지층하고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노사모에서 시작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이어져 온 민주당 내부의 정치 팬덤이 시간이 흐르면서 강성으로 변했다는 비판이 있죠. 여러분 의견이 분명하시잖아요. 그럼 저하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 뭐가 문제인지. 최근에는 22대 국회 당선인 171명에 대해서 수박 의원 여부를 자의적으로 분류해서 표를 만든 것이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역시 수박 공격을 받았던 김진표 국회의장은요, 팬덤이 정치인들의 타협을 저해한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여당도 문자폭탄의 느낌표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로 하겠습니다. 네. 이 가수 하이키의 노래 제목인데요. 가사에는 어렵게 피어난 만큼 꺾이지 말고 잘 자라달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치열한 여야 대립 속에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응원하기 위해서 조직되는 결사체가 바로 팬덤이라면 줄기를 꺾게 하기보다는 물을 주면서 꽃을 더 피우도록 하는 방식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스쳐간 명문정당입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네 사람이 모였는데 화제가 됐어요. 이게 노무현 재단에서 공개한 사진입니까? 네, 아닙니다. 이 조국 대표가 참석자 가운데 유일하게 본인의 SNS에 올리면서 공개가 됐습니다. 조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초대로 시국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했다면서 야당 대표 자격으로 참여한 자리라는 점을 부각을 했고요. 조 대표가 공개한 사진 3장 가운데 2장은 본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운데에 서서 나란히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장 바깥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시국을 논하는 자리였다면 전직 대통령과 야당, 제1야당 대표가 가운데를 차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노 전 대통령을 가운데에 두고 찍은 사진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가장 외곽 쪽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현직 정치인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인 김경수 전 지사까지 한 컷에 담기면서 시국 대화 자리였다는 설명과 달리 노 전 대통령의 계보로 있는 적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진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었겠어요. 네, 이 대표 측에서는 이 야당의 적자 문제를 두고서는 이 대표와 또 조국 대표의 지지자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는데, 이런 사진을 공개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조 대표가 이상한 것 아니냐, 이런 불쾌한 기세까지 보였습니다. SNS를 평소에 즐겨하는 이재명 대표도 아직까지 이런 사진이나 소외의 글 등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난 건 총선 이후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이 문 전 대통령은 총선 전 만남에서는 명문 정당을 강조했었죠. 하지만 총선 기간에 문 전 대통령이 조국 대표와 또 이낙연 대표의 범야권 정당들까지 지원하면서 민주당 진영으로부터는 대체 누구 편인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민주당이 중심이지만 또 조국혁신당, 또 새로운 미래, 이런 야권 정당들이 모두 다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이번 만남은 총선 이후로는 처음이었는데 별도의 대화도 없이 4인 회동으로 했고, 문 전 대통령이 여기서 또다시 야권 연대를 주문한 건 총선에서 171석을 확보한 이 대표에게는 다소 씁쓸한 상황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반면에 문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재명 대표 측에 좀 서운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이 문 전 대통령의 부울경 지역 지원 유세가 오히려 보수 결집을 불러서 민주당의 패배를 낳았다, 이런 주장이 야당 내부에서 나왔었는데, 이 대표 측에서 이를 제대로 반박하지 않았다는 불만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또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를 특검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에는 무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을 놓고서도 내부에서는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런 말까지도 나오는 상황으로 알려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스쳐간 명문정당의 느낌표는 과해도 좋게로 하겠습니다. 네. 이 지난 공천과 총선 결과로 민주당 주류가 친문에서 친명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오죠. 명문정당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서로 섬기고 예우하는 자세를 보이는 건 과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 근대 무용의 뿌리로 불리는 부채춤의 창시자, 무용가 김백봉을 조명하는 공연이 열립니다. 김백봉 선생의 장려가 그 맥을 이어가 의미를 더합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색색의 치마를 입은 무용수들이 현란한 부채와 한 몸이 됐습니다. 우아하고도 힘찬 몸짓으로 때로는 피어나는 꽃이 되었다가 하늘하늘 나비로 변합니다. 부채춤의 창시자이자 한국 근대 무용의 뿌리로 불리는 김백봉 선생의 장려, 안병주 경희대 무용학부장이 주축이 된 추미음이 선보이는 부채춤입니다. 지난해 4월 세상을 떠난 김백봉의 춤의 맥을 이어가는 취지입니다. 김백봉은 한국 무용을 대표하는 무용가 최승희의 제자로 600여 편 넘는 창작 무용작품을 선보이며 한국 신무용의 뿌리를 다졌습니다. 신무용은 바로 새로운 변화를 그 다음에 역사로 훌륭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했던 견고한 견인적 역할을 해냈었다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이번 공연에서는 장구를 맨 무용수들이 강렬한 소리와 몸짓으로 무대를 압도하는 타의 예를 비롯해 현대 관객들과도 세대를 넘어 소통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별해 선보입니다. 어머님이 신무용이라는 장르를 이렇게 크게 키워주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잘 받아서 앞으로도 계속되는 우리의 춤으로서 가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너 참 잘하고 있다 칭찬받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김백봉 선생이 펼쳐낸 한국 무용의 흐름을 계승하는 이번 공연은 내일 오후 5시 국립극장에서 펼쳐집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자리가 위태로웠던 기아가 2위 두산의 6연승을 저지하며 1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선발 양현종 선수가 위기의 기아를 구했습니다. 이다순 기자입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의 개장 이후 시즌 최다인 11번째 만원 관중이 들어찼습니다. 홈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등에 업은 기아가 1대0으로 앞선 3회 선두 타자 이창진의 2루타로 득점 기회를 만듭니다. 다음 타자 김도영도 안타를 날렸는데 두산의 허를 찌르는 주루 플레이가 빛났습니다. 수비 과정을 틈타 재빠르게 2루로 뛰며 두산의 베테랑 포수 양의지의 실책을 유발했습니다. 추가 득점에 성공한 기아는 바위 타선의 화력이 폭발하며 3회에만 5점을 쓸어 담는 빅 이닝에 성공했습니다. 마운드에선 양현종이 펄펄 날았습니다. 89개의 공을 던지며 7이닝 비자책 1실점으로 두산 타선을 봉쇄했는데 4회 강타자 김재환을 돌려세운 탈삼진으로 대투수의 면모를 제대로 입증했습니다. 6대2 기아의 승리, 4연패 탈출은 물론 2위 두산의 맹추격을 뿌리치며 선두 자리를 지켜낸 귀중한 승리였습니다. 직구가 컨트롤이 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피칭한 게 그래도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잠실야구장에선 LG의 화력이 폭발했습니다. 2회에만 5점을 쓸어 담은 LG는 5회 포수 박동원의 석점포까지 더해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3연승의 LG는 4위로 등극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주말인 오늘 구름이 햇볕을 가려주며 낮더위 없이 선선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에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밤부터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18도, 대전 15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4도, 대구 27도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월요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쇼펜하우어부터 니체까지 최근 서점가는 철학책이 꾸준히 인기입니다. 삶의 고통과 근본을 말하는 철학에서 해답을 찾는 현대인들. 그만큼 불안이 크다는 얘기겠죠. 국민들은 취업과 육아, 노후에 대한 불안과 싸우는데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또 ISA 한도를 높이는 등의 민생 법안들은 불발 위기입니다. 그리고 나흘 뒤면 21대 국회는 문을 닫습니다. 지난 4년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씁쓸하게도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도, 장관과 총리의 해임 건의안 통과도, 판검사의 탄핵안 가결도 헌정사상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부끄러운 첫 기록들이 쌓인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악의 20대 국회보다도 더 낮습니다. 21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민생 최우선 국회, 미래를 여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요청은 결국 공허한 말이 돼버렸습니다. 22대 국회는 공전하지 않길 바라지만 개원도 하기 전에 생긴 천막 농성장을 보니 험난해 보입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